2020년 벌써 4월 26일입니다. 아마 이날이 1960년 4.19 혁명이 나고 버티던 이승만이 경무대를 나와서 이화장으로 돌아갔던 날이 아닌가,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어느 분한테 전해 듣기로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해서 물러나서 이화장 가서 바로 전정과에 들고 나가서 나무를 다듬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고수는 고수다 그랬다는데, 글쎄 속으로야 얼마나 또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억울하다는 생각뿐이 없었을 거고, 아니면 아랫놈들이 왜 좀 나를 잘 지켜주지 그랬느냐 하고 원망도 갖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고수라는 사람들이 실은 자기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일 줄 아는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고수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요새 요일 가는 걸 잘 모르고 지냈는데 산속에서 굳이 필요가 없어서 어제는 아침에 잠시 책 읽다가 11시 20분쯤 방호제를 나가서 또 그래도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 벗들과 만나 보리밥 잘 먹고 여백서원에서 마지막 월말에 토요일이 행사가 있는 날이라 가서, 근데 어제는 사람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 2시 좀 넘어서부터 다시 또 파우스트 낭송회를 가졌습니다. 여백서원의 주인인 전영희 교수와 나 또 다른 한 분은 몇 번째 해서 앞에 천상의 서곡과 그 앞에 서연 부부는 2차례 낭독한 적이 있지만, 어제 또 새로 동참한 2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처음부터 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돈 버는데 지금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극단 단장 역할을 하고 좀 악역을 맡고 싶다 했습니다. 2번째는 메피스토펠레스 역을 맡아서, 그래도 이제 몇 번째 하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박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걸 마치면서 아마 제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때는 2달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하면 계속 첫 부분에만 머물지 않겠느냐. 이게 또 혼자 읽어서는 맛이 안 나더라. 그러니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매일은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계속 읽어 나가면서 파우스트 이 2권을 일단 끝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동의들을 해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만나서 같이 이 낭독을 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좀 따뜻해지면 정식 연극은 아니고 그 여백서원에 있는 작은 소극장에서 책을 들고 뭐 연기 비슷하게 책을 읽어가면서 하는 그런 것을 또 한번 공연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영희 선생님 말씀으로는 책 읽기와 연극의 중간 단계 정도로 하자. 그래서 한번 제가 또 배우의 소질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볼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엔 녹화를 안 하다가 중간에 제가 하는 말은 한번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가져와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갈수록 표정 관리도 될 것 같고 표정도 지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 새로운 2분은
이름이 똑같아요. 한 사람 성만 다르죠. 한 사람은 이씨고 하는 분은 김씨인데 한 분은 영어 선생님을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모교인 여주중학교에서 3년을 봉직하고 명예퇴직을 해서 부군이 원주에 자리를 잡게 되는 이유로 아예 원주에 집을 지어서 이사했다고. 근데 원주에 그 댁에서 여백서 오는 것도 30분, 우리 방호제에서 가는 것도 거리는 훨씬 가까워서 30분. 그래서 하여튼 재밌게들 좋은 인연들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책을 같이 읽는 건 아주 즐겁죠. 더군다나 이렇게 파우스트 같이 실은 연극 시로 쓰여진 연극 대본인데 이건 혼자는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신곡도 혼자 낭독을 해가려니까 야, 2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역할을 좀 나눠서 그래야 그 중에 나오는 대화는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냥 작가가 서술해 간 건 서술해 간 방식으로 읽으면 좋은데 혼자서 그 역할을 다 하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파우스트 낭송 모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여지없이 또 똑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지금 밥 지어 먹고 삶아서 해야 되는 세탁물들 모아서 지금 세탁기한테 명령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자, 주관탈인지 이 다른 글자들은 다 익숙하실 텐데 맨 앞에 놓은 주는 뭘 짓다 만들다 이런 겁니다. 아마 요즘 백화체 중국어에서 이 주자를 많이 쓸 겁니다. 주를. 이건 뭐죠? 주관. 벼슬을 하게 되면 벼슬을 맡으면 벼슬자리를 맡기면 탈인지 그 사람의 뜻을 빼앗게 된다. 얼핏 웬만한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겁니다. 벼슬자리 가면은 오히려 벼슬을 맡은 사람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우는 운명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모라시 데스지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은 관리가 되면 자칫 참다운 인간의 뜻을 잃고 만다. 혹은 명예를 위해서, 혹은 욕망이나 몸의 보존을 위해서, 혹은 세상의 평판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기 쉽기 때문이다. 참 이게 앞에 언급한 이 말은 정의천, 정주학이라고 그러죠. 주자학을 정의천과 주자, 정의천의 말입니다. 근사록에 실려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2015년 5월 19일에 아주 짧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100% 공감한다. 행정관료나 정치인이 되어서도 자기 뜻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믿는 이가 있다면 너무 순진하거나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랬습니다. 관직을 맡으면 자기 뜻을 빼앗기는 것이 맞습니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도 나름대로 선비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교수 출신이나 언론인 출신들이 총리나 장관을 맡아서 가고 또 그러다가 아예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그랬을 때 그 뜻을 빼앗기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한참 존경받던 옛날 고대 총장 김상엽 선생이 그것도 전두환 시절에 총리로 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그랬지만 본인은
맺힌 것은 풀고 막힌 것은 뚫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막힌 것을 뚫거나 맺힌 것을 풀어내는 역할은 못하고 소가리만 하다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된 사람들이 꽤 있죠. 아마 가깝게는 MB 시절에 총리로 들어갔던 정운찬 씨도 그럴 것 같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목숨까지 잃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관료로 등단을 했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제 왕권 시절에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읽은 푸른 역사 출판사에서 나왔을 텐데 중국 그 위진 남북조 시대의 중림칠연이나 하여튼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의 이 얘기를 다룬 책인데 얼핏 지금 비랑하는 책 제목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걸 보면은 당시에 계속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짧게는 10년 만에도 이루어지고. 근데 대개 이제 군인 출신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면 어쨌든 제야에 있던 사람을 찾아서 등용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건 순수한 마음이기보다는 자기가 요즘 같은 쿠데타로 당시엔 사람을 죽이면서 왕권을 차지해서 새로 왕조를 개창했으니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려면 어쨌든 제야에 있는 학자나 올곧게 살아왔다는 사람들을 등용시켜서 내가 이렇게 폭이 넓어하고 포용력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관직에 불려갔던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불려가지 않으려고 미친 척도 하고 늘 술을 벗삼아서 살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술주정인 척을 했는데 어느 날 말하자면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말짱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권력의 자리에 끌려가서 요즘 같은 장관 자리를 차지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면 편할 텐데 능력이 있는 것도 또 학문적 자질이 있는 것도 이럴 때는 자기에게는 아주 약점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로부터 해서 그 혼란 시기에 지식인 그룹들이 늘 술에 취해서 살고 뭡니까 이게 요즘 같으면 뭐 분재나 이런데 또 아니면 아주 귀금속으로 정원같이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일탈해 가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었던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 해서 불려가서 죽을 일은 없는데 불려가고 싶어서 왜 나를 안 불러주나 하고 또 요즘 상황을 보면 거의 같을 것입니다. 이젠 쿠데타로 잡은 정권이 아니지만 정권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계에 등장하지 않은 제야의 인사들을 어쨌든 몇 명이라도 끌어들여서 국민들한테 쇼를 해야 되니까 선거 때 가다 보면 정당 이쪽 저쪽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영입자 명단을 발표하고 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수십 년 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영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저 똑같죠. 저는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신진 인사를 영입한다 할 때 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를 할 뜻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무리지어서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어제는 새로 파우스트 낭송 모임을 갖기로 된 게 이 산속 남자가 살아가는 새로운 꿈이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읽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방호제 영상편지 22번째를 마치겠습니다. 주관탈인지 학자들, 언론인들, 고위관직 넘보지 마십시오. 고위관직에 가서까지 자기 뜻을 펼 수 있다고 여기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자들이 고위관직이나 정부 투자기관장 또는 뭐 이런저런 연구원장 맡았을 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업무 장악 능력이 없어서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아래 여직원들한테 잘못하다가 문제 생기고 업무 추진비 카드 함부로 쓰다가 문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아랫사람한테 또 책 잡히고 정보기관에 체크되고 그것이 기자의 귀에까지 들어가면 잘해야 기자한테 손 써서 어떻게 기사 안 나오게 하고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뉴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불명예스럽게 떠나는 것이죠. 절대로 고위 관료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